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정체에 빠지면서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그동안은 막 엄청나게 투자하고 앞을 보고 달려가겠다 하던 제조사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뒤로 조금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태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버 트럭 지금 채산성을 갖추기까지 18개월 정도는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에 계속 투자할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또 모델2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정말 유동성에 상당히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기할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휴 공장을 연기해야 될 처지가 아닌데 마기하고 F150 라이트닝 출시를 해서 이 채산성을 보니까 이거 뭐 영업이익이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잘못하다가 정말 엎어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한 발 좀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토요타는 이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근데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두 기업이 지금 코비드 이후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한 경기 악화 또 이걸로 인한 수요 축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두 기업 다 환율에 따른 환차익을 좀 크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차를 위주로 포지셔닝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쏠렸던 관심이 지금 하이브리드나 대중차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에 딱 그 정도 수준의 차에 지금 온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제품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그 두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의 여파로 그리고 또 국제적인 수요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은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 시장의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이걸 보고서 뭐 토요타가 정말 미래를 잘 본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비드가 와서 전 세계가 3년 동안 멈출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로 인해서 지금 1%도 안 되던 제로를 수렴하던 금리가 지금 뭐 7%, 8%로 치솟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또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이 사람이 되게 좀 뭐랄까 용의지도 하고 그리고 경쟁자들을 막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여우스러운 영악한 그러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에 11조 정도 되는 투자를 더 늘렸어요. 그래 미래 전기차 시장에 본인들이 뒤늦게 뛰어들었고 배터리라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16대를 우리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봐라 얼마나 엄청나냐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가 안 한 줄 알았지만 마음 먹고 하면은 뭐 다 씹어먹는다라고 해서 쇼를 했죠. 그때 컨셉트카를 모급으로 다 급조를 한 겁니다. 이게 급조를 한 건지 어떻게 하냐면 신임사장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동화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전략을 펼치는데 여기에 EV를 크게 비중을 두고서 이제 EV 중심으로 다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서 16종이 갑자기 10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컨셉트카로 보여줬던 그 모델들이 죄에 바뀌었어요. 토요타 컨셉트카, 렉서스 컨셉트카를 보면 뭐 그때 봤던 그 형태가 아니라 이제 또 뭐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의 보여지는 컨셉트카도 재팬 모터쇼가 이제 재팬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꿔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올해 개최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역시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의 EV 전략은 지금 정해놓고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서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OS, 토요타에서 개발하는 통합 OS 개발하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EV 준비가 거의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사실 토요타는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제품들을 가져와서 택가리 할 생각을 지금 당분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게 되면은 한 2026년 정도가 돼야 토요타의 브랜드를 단 독자 모델이 어느 정도 상품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에서 길면 3년까지는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베이스 플랫폼을 가져다가 토요타 상표를 달아야 됩니다. BYD와 합작 회사도 세웠고, BYD가 최근에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져다가 택가리 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토요타가 참 한결같은 게,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이 배터리에 정말 올인을 하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켈 수소를 준비하면서 하이브리드 시대에 니켈 수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니켈 수소가 2차 배터리를 거의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예상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리튬이온 3원계 쪽으로 급격하게 시장이 전환이 되면서 토요타는 정말 이 배터리 산업 부분에서 닥쳤던 개의 입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수소의 뼈아픈 경험을 한 번에 또 뒤집기 위해서 전고체를 2017년에 뭐 15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전고체를 차세대 배터리로 안착을 시키겠다. 이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미 2010년부터 전고체 개발에 착수를 했었어요. 토요타는 사실 하이브리드도 97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60년대 말부터 연구 개발이 들어가서 30년 만에 완성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도 사실 2010년도부터 전고체 개발 계획에 착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서 성과가 곧 나오겠다라고 싶은 201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6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 이게 제품 상용화가 될지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토요타는 뭐 2025년에 시제품 내서 2026년부터는 경쟁력이 있는 뭐 1000km 이상 가는 그런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고체는 전고체대로 하고, 리튬이온과 관련해서도 미온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과 일단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배터리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든 EV든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배터리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배터리 관련해서 11조 정도를 더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면 사실 토요타는 후발업체로 뒤떨어지는 거는 뭐 예정된 수순인데, 지금 상황이 EV 시장이 좀 경직돼 있죠. EV 시장이 경직돼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가 1세대 전기차에서 이동수단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사람들의 지갑이 이제 잘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지출을 더 요구하는 전기차 쪽보다는 그보다 덜 지출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나 내연차 쪽으로 관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돈을 더 주고 전기차를 사야 될 이유가 뭐냐, 불편을 감수하고 전기차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배터리가 가격이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전기차가 이제 한 2, 3년 지나면 내연차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지금 비싸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몸을 사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추가 지출을 해서 사는데, 아니 하이브리드 좋잖아. 하이브리드 아니고 내연차도 지금 연비 잘 나오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1600cc 터보 엔진 탑재된 모델들 같으면 막 연비 주행하고 그러면 리터당 막 15, 16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유의 간편성,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신뢰성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 경기 상황과 높은 이율, 아무래도 차를 할부라든지 그리고 또 뭐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이율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부담이 겹쳐져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잠시 정체기를 맞이하면서 하이브리드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일시적으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강력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토요타가 그 최대 수혜를 보는 거고, 못지않게 현대 기아도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토요타만 논았네 이게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BYD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BYD는 이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유독 중국과 그리고 BYD에게 립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실 지금 많이 좀 뭐랄까요, 속된 말로 쫄린 입장이죠. 사실 사이버트럭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이게 자기네들은 18개월 정도 더 고생을 해야 채산성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그의 말처럼 무덤을 파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는 거의 토요타, 현대 곧 있으면 그 수준까지 떨어지게 생겼어요.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트럭 부담까지, 만약에 여기에서 채산성이 더 떨어져서 영업이익에 크게 손실이 된다 그러면 막 10%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테슬라도 레거시 업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또 위기를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밉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BYD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립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거기는 자기들만의 룰과 법칙과 성장 그 곡선으로 그냥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크게 의미를 막 확대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거나 거기는 이렇게 무시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걸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미 1년 전서부터 2023년도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것이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드라이버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이 2세대 전기차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를 통해서 이 정체기가 왔을 경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수요 확대로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들은 그 시기를 계속 앞당겨서 좀 선도적인 위치에서 전기차 드라이브를 통해 기술 선도 업체로서 시장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지 계속 내연차 지금 끝물에 현대기아 지금 영업이익 달콤하고 그리고 또 현금 차곡차곡 쌓이니까 급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선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시장을 아직 털어 먹을 게 남아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끝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막 부스러기까지 다 챙기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 시장에 선도업체로서 달콤한 열매를 가져올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런 전기차는 내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현재 전기차 시장을 다시 견인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빨리 국산 전기차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